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창을 열어주시고요. 구글 창에 이클립스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 되셨으면요. 이클립스 org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 화면에 좀 아래로 내려보시면 다운로드 패키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할게요. 그럼 이제 다운을 받으실 파일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이클립스 IDE for Java Developers라는 부분을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을 때요. 본인의 PC 환경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윈도우즈인지 맥인지 리눅스인지에 따라서 다운받는 파일을 달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즈 x86-64라는 부분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됐는데요. 이때요. 다운로드 서버가 차이나에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좀 더 가까운 서버를 선택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Select Other Mirror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다운받을 서버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서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찾으셨으면요.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클릭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부를 할 건지를 물어보는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운이 진행되는 동안 살짝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다운이 됐으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다운로드 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 여기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클립스 파일을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이 받아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압축을 해제할 수 있는 왜 RGB라든지 반디지비라든지 이런 압축 해제 파일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디집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파일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반디집으로 압축 풀기라는 메뉴가 뜨실 거예요. 혹시 압축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압축 풀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을 풀 폴더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요. C 드라이브에 자바라는 폴더 밑에다 바로 압축을 풀어 볼게요. 그러면 자바라고 직접 입력을 할 건데요.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 자바라는 폴더가 이미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바라는 폴더를 생성을 해서 압축을 풀기 때문에 기존의 자바라는 폴더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라고 직접 입력을 해서 이 아래에다 압축을 풀 거고요. 또한 여기에서 대상 폴더의 하위에 압축 파일명으로 압축 풀기 이런 애들이 만약에 혹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압축 프로그램마다 살짝씩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거를 체크가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에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요 자바 밑에 요 폴더가 하나, 이 압축 파일명으로 된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돼서 압축이 풀어지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소 좀 더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체크를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압축을 풀도록 하도록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압축이 풀어지고 있고요. 압축은 C 드라이브의 자바 밑에 풀어지는데요. 압축이 다 풀어졌으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에 가셔서
자바 폴더로 가시면요. 이클립스라고 압축이 풀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경로를 C 드라이브의 자바의 압축을 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압축이 풀어진 거고요. 혹시라도 다른 경로를 설정하신 분들은 그 경로로 가셔서 이클립스 폴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경로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밑에 압축을 풀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압축이 풀어졌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요 이클립스 EXE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응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바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IDE가 정확히는 IDE죠. IDE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요. 저처럼 이렇게 파일의 확장자가 안 떠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탐색기에서 확장자 보기만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뭐 윈도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보기 뭐 이런 메뉴를 누르시면 파일 확장명을 볼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파일 확장명을 보도록 얘를 체크를 해 주시는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클립스라고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얘를 만약에 파일 확장면을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확장면까지 보이게 되니까요. 확장면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형에서 응용 프로그램만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이클립스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마다 C 드라이브에 자바로 와서 이클립스로 와서 이클립스 EXE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 주시려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탕화면에 놔두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클립스 EXE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뭐 바로가기 만들기가 바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보내기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선택해 주셔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냥 첫 시간이니까 정석으로 C 드라이브에 자바 폴더 아래 이클립스 안에 이클립스 EXE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클립스는 뭐 설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압축 파일을 해제만 해서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이클립스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바 폴더 통째로 그냥 삭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설치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제거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 자바 폴더만 삭제를 하시면 이클립스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쨌든 압축을 푼 이클립스 안에서 이클립스 EXE를 더블 클릭해서 이클립스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요.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의 파일들을 저장할 위치, 그러니까 앞으로 작업하는 파일들을 어디다 저장할 건지 워크스페이스의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요거 있죠. 표준 그냥 디폴트로 잡힌 사용자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만약에 홍길동이면 뭐 홍길동 뭐 이렇게 설정했거나 뭐 장보고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겠죠. 저는 유저입니다. 자, 유저 안에 여기 아래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안에다 모든 내용들을 저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얘를 조금 간단하게 그냥 이클립스는 지우고 워크스페이스 아래다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모든 파일들이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아래, 그러니까 C 드라이브의 사용자 밑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밑에, PC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밑에 워크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겠죠. 자, 저는요 이 경로를 웬만해선 바꾸지 않고 그냥 이 경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경로를 다시 디폴트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메시지 창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런치 버튼을 눌러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고 있네요.
오래 걸리네요. 누구. 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웰컴 박스가 딱 뜨게 되는데요. 자, 웰컴 박스를 뜨게 되면 우리가 이 화면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싶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을 제가 요거 체크 있죠. 체크를 웰컴을 스타트할 때마다 항상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X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 박스가 계속적으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이클립스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패키지 익스플로어나 태스크 리스트나 뭐 아웃라인이나 여러 가지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강의를 해본 경험상 첫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백날 설명해봐야 학생분들이 머리만 아프고 프로그램과 멀어져만 가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앞으로 수업하면서 차차 어차피 다 쓰게 되는 애들이니까 차차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막바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 하나씩 다 뜯어가면서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부터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자바를 이제 기본 개념을 딱 배우게 되면 100여 개가 넘는 파일들을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배워서는 잘 기억이 안 되니까 예전에 배웠던 파일들을 다시 이제 참고를 하고 이러시려면 파일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다 담아서 관리를 하면 나중에 찾아보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바라는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바 기본 개념을 배울 때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여기 안에다 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을 제가 가장 큰 이름으로 자바라는 이름, 그러니까 자바라는 거를 배우면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여기 안에다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제가 자바라고 줬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장하는 위치를 우리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디폴트 로케이션을 사용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즉 제가 아까 처음에 설정했던 유저 폴더 안에 워크스페이스 안에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JR리는 우리가 1.8 버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1.8을 선택을 해주실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피니시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프로젝트가 하나가 설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저와 진행되는 모든 수업들의 파일들은 여기다 저장을 할 건데요. 뭐 첫 번째 챕터를 배울 수가 있고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 그날 배우는 내용들이 다 다르겠죠. 이랬을 때 파일들이 마구잡이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참고할 때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니까요. 그러면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폴더 안에 저장을 해 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챕터 1은 챕터 1 폴더 안에, 챕터 2는 챕터 2 폴더 안에 저장을 해 놓는다면 앞으로 파일들을 보시고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실 텐데요. 그 챕터의 개념, 그렇게 우리가 폴더의 개념을 하는 게 여기에서는 패키지라는 걸로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챕터 1, 챕터 2, 챕터 3을 우리가 패키지라는 부분에 저장을 해줄 텐데요. 그러려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New라는 메뉴가 나오고 New라는 메뉴에 패키지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패키지 부분을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패키지 이름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패키지 이름은 언더바나 소문자로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요. 여기 패키지 이름을 뭐로 줄 거냐면요. 여기에 오늘 패키지 이름을 뭐라고 줄까요? 1일차죠. 그러면 1일차는 챕터 1의 개념으로 CH01 이렇게 줄까요? CH01, 챕터 01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쨌든 챕터 이름을 저는 간단하게 CH0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키지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패키지는 저희가 일단은 뭘로 쓸 거냐, 관련 있는 파일들을 엮을 때 쓰는 게 패키지의 개념인데요. 우리는 얘를 챕터의 개념으로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뭐 프로젝트나 패키지나 이런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직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뭐 패키지니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너무 처음부터 개념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뭐 자바의 장점이니 뭐 자바가 뭐 어떤 언어니 이런 거 사실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그냥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수업 초반에 설명하기보다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좀 막바지에 설명을 하는 8시래요. 지금 막바지에 설명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쨌든 강의 스타일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수업에 대해서 뭐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순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한테 이때 중요한 거는 한 줄이라도 코딩해보고 뭔가가 나와야지 신나는 거니까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패키지라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 패키지 안에 챕터 1에 관련된 파일들을 다 집어넣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걔네들을 파일을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챕터 1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즉 패키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클래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 자바 클래스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바 클래스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챕터 1의 패키지에 어떤 파일을 넣을 건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소문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언더바로 시작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챕터 1에 배우는 01 파일, 02 파일, 03 파일, 그러니까 배우는 순서대로 파일의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냥 파일 관리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이라는 의미로 언더바 01로 줄 건데, 굳이 언더바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클래스의 이름을 숫자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언더바로 주고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언더바 01에 제가 이름은 헬로우 월드라고 주도록 하는데요. 보통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제가 H도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이름이 언더바 01 언더바 헬로 월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직 의미는 모르지만 메소드를요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요 체크 버튼이 있는데요.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없이는 프로그램이 절대로 실행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메소드가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걸 만들려면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으로 만들고 시작을 해볼 거고요. 어느 정도 조금 눈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 또 손에 익어지면 또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되고, 어쨌든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해주시고 피니시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자바라는 프로젝트 안에 ch01이라는 패키지 안에 이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hello.java라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파일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자, 그러면 윈도우즈에 가시면요. preference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요. appearance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colors and fon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폴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베이직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직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아래 쭉쭉쭉쭉 내리시면 텍스트 폰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글꼴과 크기를 변경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뭐 온 김에 글꼴 바꿔볼까요? 저는 루시다 콘솔체 좋아하니까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18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좀 잘 보이기 위함이고요.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크게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셨으면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어플라이 앤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크기가 변경되고 글꼴도 변경됐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요. 여러분들이 단축키 좀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글꼴이 커지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글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는 사실 메뉴에 들어갈 필요 없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되니까요.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맨 뒤에서 엔터를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된 상태라면 탭을 눌러서 이동을 시켜주셔서 요 라인에 들어가게 해주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니까 그냥 저랑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대문자로 S를 쓰셔서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시스템이라고 써주시고요. 점 그리고 아웃 점 프린트 ln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에다 가로를 치셔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메시지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공식 프로그래밍 공식 멘트인 헬로우 월드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린트 ln이라는 요 메소드는요. 헬로우 월드라고 출력하는 메소드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자바는요. 하나의 명령이 끝나면 반드시 그 끝은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끝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출력을 담당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하게 되셨는데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보시려면요. 여기에 보시면 초록색 화살표 모양 있죠? 런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helloworld.java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여기를 저장을 하고선 컴파일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런칭하기 전에 얘를 항상 저장하겠다라는 뜻이 되는데 저장을 항상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버튼을 체크한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콘솔이라는 창이 뜨면서요. 이 콘솔 창이 이렇게 뜨면서 헬로 월드라고 뜨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 아래다가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똑같이 명령 똑같이 쓸게요.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 큰 따옴표 안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메시지를 쓰시고 그 끝은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애플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될 텐데요. 요거 시작을 누르시려면 런 버튼을 누르셔서 클릭해 주시면 시작하기 전에 저장이 돼서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헬로 월드 다음에 애플이 뜬 걸 보이시죠? 그 이유는 프린트 ln에서 ln이 라인의 약자로 출력하고 라인을 바꿔라, 출력하고 라인을 바꿔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하나씩 차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